Hi there, the Grammar Points welcomes you back. Today we compare adjectives and adjectivals. 오늘은 형용사와 형용사적 이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he movie seems 하고 밑줄이 있는데 정답 중에 scary와 scaring이 있습니다. C 이하의 다른 답은 다 틀렸다고 하고 A, B에서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분사인데 이런 구조와 같은 이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도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둘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정답은 B가 아니라 A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문법 체계가 무너지는 듯한 혼돈 속에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scary와 scaring이 의미가 다르다고 억지를 부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어디를 보아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He thought himself 뒤에 honest, to be honest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to be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honest라고 해도 맞고 to be honest라고 해도 맞아야 하는데 정답은 honest입니다. 어떤 해설을 보니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앞에 있는 to be는 필수 생략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be honest는 안 되고 honest가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되지만 어딘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번 문제 왜 정답이 형용사이고 분사가 아닌지 그리고 2번 문제는 왜 to be가 없는 형태가 답인지 살펴봅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to be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으나 만일 to be가 없는 형용사가 나타난다면 선다형 문제에서는 to be가 없는 형태가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빈도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o be honest가 틀렸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일종의 과잉 정정, hyper correction의 형태로 원어민에게 부분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입니다. 목적어 자리에서 to be honest는 honest보다 빈도수가 높습니다. 즉 원어민은 이런 자리에 to be 형용사를 쓰는 것보다 그냥 형용사만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현대 영어 코퍼스인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코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find와 think의 목적어 자리에서 to be 형용사가 나오느냐 그냥 형용사가 나오느냐를 비교하니까 to be 형용사 121회, 그냥 형용사는 535회, think 뒤에서는 더 끔찍합니다. 3회, 99회. 물론 여기에서 이 각괄호 친 find란 말은 find의 원형으로 find, finds, finding, found가 다 검색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샘플을 찾아보기 위해 목적어 자리는 them으로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다 찾기는 힘들고 일단 them이 들어간 형태로 고정을 하고 그 뒤에 형용사가 오는가 아니면 to be 형용사가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요소 뒤에 다른 변수가 따라옴으로써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find them proud of their sons와 같이 proud 뒤에 of their sons와 같은 표현이 덧붙여지는 경우는 검색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소개와 더불어 결과를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to be 형용사를 쓰는 경우보다 그냥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표현을 선호하는 원어민의 언어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첫 번째 문제에서 형용사인가 분사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 to be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to be를 생략하는 경우로 나오므로 to be의 생략 여부와는 관련이 없지요. 무언가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seem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25,000회가 넘지만 분사가 오는 경우는 현재 분사 448회, 과거 분사 3,185회로 도합 4,000회가 안 됩니다. 분사 또는 형용사를 쓰는 전체 모수를 대상으로 보면 87% 이상이 형용사를 쓰며 분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13%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빈도수에 근거하여 답을 정하면 same 뒤에 같은 의미의 형용사와 분사가 오는 경우 정답은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same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분사나 형용사 뒤에 마침표가 바로 따라오는 경우만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scary, scaring, 그리고 alive, living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형용사와 분사의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711회 vs 3회, 7000회 vs 700회 이런 차이가 있죠. 보어의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분사가 오는 경우는 주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도수를 알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빈도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빈도수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정답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의 언어 습관이나 빈도수를 몰라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용사적 이용법이 무엇인지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란 형용사가 아닌 것이 형용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용사적 용법의 대표적인 예가 분사와 부정사입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은 형용사가 없거나 형용사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른 품사 또는 다른 표현이 형용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용법입니다. 이 말은 형용사로 해결되는 경우는 형용사가 당연히 쓰여야 한다는 것이며 형용사로 해결되지 못하는 자리에서 형용사적인 용법을 지닌 다른 형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형용사적 용법은 그 기능이 형용사와 같지만 실제로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book on the table, the dog under the table 이런 표현에서 전치사구는 부분적으로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집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비동사 뒤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On the table, under the table 이것이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치사구 on the table, under the table이 형용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본디의 문장은 관계절 있는 형태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the dog which is under the table에서 which is가 생략된 관계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관계절, 즉 생략되기 전에서는 이 on the table, under the table이 장소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절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되어서도 여전히 그 형용사적인 역할이 남아서 그 역할이 on the table이라고 하는 부사구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치사구가 관계절의 역할, 즉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전치사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경우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분사의 경우에는 형용사인지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진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의 분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형용사의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 very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scary와 scaring을 비교를 해본다면 scary는 비교급, 최상급이 다 가능하고 very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caring은 둘 다 안 됩니다. scary는 형용사의 특징과 형용사의 기능 역할을 다 가지지만 scaring은 형용사의 특징은 없고 형용사의 기능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용사 상당어구, adjectival 또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여서 형용사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사 가운데서 형용사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사 형용사라고 하며 분사 형용사는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주로 감정에 관련된 동사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인 exciting, excited, puzzling,
puzzled, embarrassing, embarrassed 등과 같은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는 완전한 형용사이므로 일반 분사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분사 형용사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요 위에 카드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화면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분사 형용사로 인해 분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모양이 분사 모양이라고 해서 다 분사가 아닙니다. 예컨대 building, painting, meaning과 같은 단어의 뒤에 동명사의 형태가 있다고 해서 동명사가 아니라 이러한 단어들은 명사의 특징인 복수형 buildings, paintings, meanings 이런 복수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분사는 형용사가 아니고 분사 형용사는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이제 이를 안다면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자리에 형용사 또는 분사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형용사가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원어민의 언어 습관, 빈도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형용사와 분사 형용사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noun 앞에 형용사 자리가 있고 satisfactory가 들어가느냐 satisfying이 들어가느냐 이건 형용사, 이건 분사 형용사 둘 다 형용사입니다. 또 의미도 비슷하지요. 이런 경우는 빈도수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를 써도 같은 의미를 전합니다. 실제로 빈도수를 보면 710대 510 약 한 6대 4 정도 둘 다 답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목적 보호의 자리를 봅니다. 여기에서 to be 형용사, 즉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형용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이제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빈도수가 높은 것이고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더 직관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I found the movie scary 하고 형용사를 쓴 거 이건 아주 좋습니다. good입니다. I found the movie scaring 그러면 글쎄요. 이것은 뭐 하이퍼 커렉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단 A와 B 중에서 선택하라 하는 문제라면 문제의 취지는 바로 요 A 이것이 정답 이것이 더 나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C의 경우는 다릅니다. 형용사가 와야 할 자리에 to be scaring이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to be 뒤에서도 또한 형용사가 나올 자리이니 이중으로 오류가 있고 분사 자체로도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to be를 넣었으니까 3중으로 틀린 형태로 이것은 참을 수 없이 틀린 문장 즉 비문이라고 하는 틀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분사와 부정사는 형용사와 역할은 비슷하지만 그 특징이 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형용사와 형용사적인 역할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형용사, 분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분사, 형용사로 알려진 일군의 형용사는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점도 비교급의 유무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오형식 목적보의 형용사 앞에 to be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비약된 주장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을 있는데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설명이 아니며 to be가 붙는 경우는 소위 과잉정정, hypercorrection의 형태로 간주합니다. 이 문제를 보실까요? I thought him 뒤에 alive, to be alive, living, to be living 문법으로만 본다면 이것들 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다 맞을 것 같지만 여기서 최상의 답은 무엇이죠? to be가 없는 형태 그리고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형태 즉 A가 답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의 큰 보람입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Okay,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I'll surely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story. Have a good one. Bye bye.